네, 안녕하세요. MPB V리그 전문 채널 카라브리TV입니다. 제 채널은 MPB 일본 야구와 V리그 여자 배구만 분석을 진행하는 채널이고요. 다른 경기들은 분석 요청을 하셔도 분석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추천드린 경기 GS 칼텍스의 세트 프랜승을 최종 픽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적중이 되었습니다. 적중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경기는 도로공사 정관장 요 경기가 있는데 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타나차는 이제 8주 뭐 거의 시즌 아웃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모마도 이날 역시 상대 선수의 발을 밟고 넘어져 똑같이 발목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마 같은 경우는 단순 발목 염자로 밝혀져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요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시즌 막바지기 때문에 모마도 이제 이날 좀 이제 꺾이는 부위가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제 기사를 보고 가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서브 리시브입니다. 도로공사는 서브 부분에서 4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정관장은 6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리시브는 단연 이제 도로공사가 1위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6위 정관장은 6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서브와 리시브 전부 다 이제 좀 순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일정과 경기력입니다. 도로공사는 이제 현대건설 상대로 3대2 경기를 졌고 2일 휴식 만에 3일 만에 경기라는 점. 정관장은 흥국생명 상대로 3대1 경기를 이겼고 4일 휴식 만에 5일 만에 경기라는 점. 경기 일정 면에서는 정관장이 앞선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도로공사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10전 4승 6패, 홈경기는 3승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1승 9패, 원정 경기 5패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 페퍼전부터 이제 2세트부터 강소희가 이제 교체돼서 나갔고 그 이후로 경기에서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건설전에서 현대건설이 2일 휴식 만에 3일 만에 경기였습니다. 분명 이제 배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은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면 카리에 항상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가 저는 3대1로 이기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1세트에 17대 12라는 스코어에 강소희를 투입을 합니다. 이 투입 시기가 너무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이제 강소희가 투입이 되고 26대 24라는 스코어에 이제 1세트를 경기를 치게 되는데 강소희가 처음부터 선발로 나오면 어땠을까? 저는 좀 이제 카리가 1세트 정도, 2세트 정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만 이제 도로공사가 좀 유리할 것으로 좀 봤습니다. 경기 일정상에서 좀 이제 휴식일이 더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소희도 복귀를 한다면 팀 내 분위기가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도로공사가 이길 거로 좀 예상을 했는데 강소희의 투입 시기가 늦으면서 1세트도 내주고 5세트 가는 경기를 해줬고 4세트에는 또 이제 25대 10이라는 요런 이제 좀 좋은 분위기를 좀 탔는데 5세트를 굳이 끌고 가는 이런 강소희의 투입 시기가 매우 아쉬운 경기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좀 이제 일정이 좀 타이트하고 타나차도 나갔고 또 이제 모마도 좀 이제 아까 염자로 좀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불편감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정관장은 또 이제 최근 경기 이기고 4일 휴식 만에 5일 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리시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로공사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모마도 저는 이제 번번한 교체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 일정과 경기력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정관장이 조금은 앞선다고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팅 라인업과 운영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타나차가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팀 내에서 공격에 2옵션을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리시브도 상당히 이제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타나차가 좀 역할력이 큰 게 팀 내에 화이팅력이 많이 높습니다. 이제 득점 아쉬워하는 부분에서도 좀 이제 리액션이 좀 많이 크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도로공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여태까지 이제 좀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력이 좀 미쳐졌다고 좀 보여지는데 김세인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김세인은 이제 팀 경기 내내 좀 이제 무표정인 이런 경기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타나차를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세트는 제가 봤을 때는 1세트 정도가 전부 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제 전세안이 같이 이제 교체로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리시브적인 측면이 너무 이제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김세인이 들어오는 게 낫다고 좀 보여지는데, 타나차가 할 수 있는 공격 서브 리시브 뭐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80% 정도는 한다고 보여줘도, 타나차가 이제 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해줄 수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영향력이 강소희가 빠졌을 때보다 좀 더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마도 발목이 이제 꺾이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격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다시 이제 부상이 재발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경기를 다 뛰지는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나차와 모마 두 명의 선수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제 자네티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김세빈, 배유나, 이지훈 뭐 미들라인의 방향은 탄탄합니다. 뭐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GS전에는 이제 처음으로 공격의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경기에서 공격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윤정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모마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기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조금은 이제 그렇다면 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문정원도 좀 많이 지쳤습니다. 직전 경기 현대건설 1세트 전에서 이제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서브 리시브가 이제 한 2개 정도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는,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임명옥이 리베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정원의 역할은 후반 세트 17점, 18점 이후로 나와서 리시브를 이제 보강하는 역할로 나왔습니다. 뭐 전경기 다 그렇게 소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0대 0부터 시작하는 거와 17점에 투입되는 거 이제 전혀 다른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정원도 조금은 지쳤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정관장측을 말씀을 드리면 자네티가 어느 정도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서영과 합이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좀 이제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5라운드, 6라운드가 이제 되면서 이제 좀 합이 맞아가는 이제 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관장 측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자네티도 이번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서연도 이제 이렇게 많이 소화할 수 있는 경기의 시즌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시즌 초부터 박여름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예, 박여름이 이제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의 2옵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은진도 이제 제가 아까 타나차가 이제 팀 원동력을 이끄는 좀 이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정관장은 박은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제 쉽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보여주고, 좀 이제 원동력을 좀 이끄는 선수라고 좀 보여지고,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박혜민도 이제 리시브의 효율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호영도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하면서 이지수가 나오는데 존재감이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노란도 디그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리시브가 좀 이제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팅 라인업과 운영 방식을 봤을 때 오늘 모마의 출전 여부, 그리고 이제 출전한다고 해도 김종민 감독이 어느 정도를 사용하겠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좀 저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모마의 출전 여부를 일단 체크를 하고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맞대결 경기 기록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에는 도로공사가 홈 어웨이 가리지 않고 3대0 셧아웃 좀 이제 손쉽게 이기는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는 정관장의 홈에서 풀세트를 가는 접전 끝에 이제 도로공사가 이겨줬고, 이제 4라운드에 이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제 인쿠시가 첫 경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도로공사는 이제 이날 7일 만에 경기, 좀 이제 휴식일이 좀 길었고, 인쿠시가 첫 경기를 나왔고, 도로공사가 대이변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근에는 또 이제 도로공사가 3대1 경기를 이겨주는 경기를 해줬고요. 다음은 이제 공격과 리시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도로공사 측부터 보시게 되면
확실히 어제 경기도 이제 GS도 삼각 편대가 살아나야지만 공격의 활로가 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마, 타나차, 강소희 40, 45, 38 높은 이제 공격의 성공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 히터 중에서는 타나차 굉장히 높은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마도 45%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소희도 38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에 김세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38%뭐 대체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김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2세트 이후 이제 첫 세트, 두 번째 세트 여기까지는 이제 제 역할을 해주지만 후반 세트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마가 이 정도의 이제 성공률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예상했을 때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강소희가 가장 많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삼각편대의 1대도 3옵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나차가 빠지는 점은 조금 이제 뼈아픈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장 쪽을 보시게 되면 자네티도 38 매우 낮습니다. 낮긴 하지만 최근 흥국전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요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고요. 이선우, 박혜민, 인쿠시, 박여름, 곽선욱 전부 다 30대 후 중반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이제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는 요런 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시브를 좀 보시게 되면 강소희, 타나차 요 두 명이 확실히 핵심 멤버입니다. 두 명의 합이 거의 70%를 가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리시브를 좀 보여줬다고 좀 볼 수 있고 문정원도 뭐 이렇게 50%에 가까운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장 쪽은 이제 확실히 리시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혜민도 25, 노란도 28, 이선우 16, 박여름 32, 인쿠시 14, 곽선욱 19. 지금 이제 박여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리시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박여름이 들어오면서 리시브 효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박여름이 32, 박혜민이 25, 요 두 명의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면 선발로 나온다고 하면 크게 리시브가 무너지지 않는 요런 이제 그림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격 리시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조금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오버 쪽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록입니다. 도로공사는 현대건설 상대로 3대2로 진 기록인데요. 공격의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졌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잘된 기록이었습니다. 모마도 공격의 점유율이 40%가 조금 안 되면서 성공률이 52.24 매우 좋은 기록을 보여줬고 배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이 나와줬다고 볼 수 있고 강소희는 이날 이제 1세트 후반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1세트 초반 세트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줬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를 좀 보여줬고요. 타나차 같은 경우도 이날 2-3 옵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기록을 해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체되는 장면을 보여줬고 삼각편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줬지만 이날 배우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강소희와 이제 타나차 중에 한 명만이라도 빠진다고 하면 좀 이제 타격이 좀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팀 득점 내를 이제 2위, 3위를 많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득점을 가장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힘든 경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명의 이제 리시브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건설 상대로 이제 매우 높게 리시브 효율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팀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 블로킹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4명의 선수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수치가 5세트인 걸 감안했을 때 김세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수치는 조금 낮다는 점 그리고 이제 범실을 보시게 되면 범실의 관리는 매우 잘 됐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장의 기록입니다. 정관장은 흥국생명 상대로 3대1로 이긴 기록인데요. 확실히 이제 점유율, 자네티는 이제 다른 용병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이유는 최서연이 이제 자네티에게 올려주는 볼들이 조금 자신 없었는데 처음으로 공격의 점유율도 최서연이 나왔을 때 35에 가까운 공격의 점유율이 나왔고 성공률도 처음으로 50%가 나왔습니다. 득점도 거의 30득점에 가까운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자네티와 최서연 이제 거의 끝물에 좀 이제 합이 맞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박여름
2옵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성공률도 40%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2옵션을 제대로 해줬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은진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 박혜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 공격의 4인방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흥국생명 상대로 좀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이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좀 볼 수 있고, 이선우도 이제 중간에 잠깐 교체돼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팀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정관장은 항상 홈과 어웨이 편차도 좀 많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팀 내 선수들이 많이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한 번의 분위기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 이제 팀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위기를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GS 칼텍스는 어제 제가 이제 팀 분위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정관장은 팀 내 선수들이 좀 연령대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구심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의 선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분위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여름의 이제 리시브 효율, 이날의 리시브 효율은 조금 낮긴 했지만 어쨌든 박혜민도 제 역할을 해줬다고 좀 볼 수 있고, 팀 분위기를 말할 수 있는 블로킹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6명의 선수들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수치가 4스트인 걸 감안했을 때 조금은 낮지만 어쨌든 팀 분위기는 좀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도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실을 좀 보시게 되면 항상 정관장 범실이 좀 많은 팀인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 했던 경기 좀 이제 줄어들었다고 좀 보일 수 있고요. 다음은 상대성 데이터입니다. 좌측이 도로공사, 우측이 정관장인데 조금 의아한데 제가 그래서 이걸 새로 고침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공격 종합적으로 볼 때 도로공사보다 상대성으로 정관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나 페이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한 5번, 6번을 다시 들어가 봤는데 맞는 데이터입니다. 공격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관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앞서고 있고요. 서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 봤을 때는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고요. 디그에서도 정관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에서도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고, 리시브에서는 조금 이제 7% 정도 차이가 나게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경기는요,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저는 김종민 감독의 인터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모마를 어느 정도 이제 투입시킬지 저는 이제 요거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김세인가, 저는 이제 김세인만 나온다고 하면 좀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보여지지만, 김세인가 만약에 전세안을 같이 투입한다고 하면 도로공사도 그 좋던 리시브가 터질 수 있는 확률 매우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마를 체크하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김세인과 전세안, 만약에 저는 김세인만 나온다고 하면 도로공사 측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전세안도 같이 나온다고 하면 리시브가 정관장만큼 떨어질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안은 나오지 않는 편이 도로공사 측면에서 낫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사실 조금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일반승 쪽은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마가 100% 출전을 한다면 일반승은 도로공사가 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지금 핸디캡은 이제 1.5로 돼 있는데 정관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관장의 세트 프랜승을 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점은 오버를 조금 더 예상하는 게, 양팀 다 이제 홈팀이고, 그리고 정관장도 분위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승, 그리고 정관장의 세트 프랜승,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7시 경기이기 때문에 최종 픽을 8시 반에 멤버십 게시판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